겨울 창가에 맺힌 서리꽃처럼 세월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을 선물합니다. 하루하루가 모여 이루어진 긴 여정 속에서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견하는 특별한 나침반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인생이라는 광활한 지도를 펼쳐보고 그 안에서 방향을 알려주는 5개의 나침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부드럽게 스며들어 작은 위로와 공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산맥의 능선처럼 인생의 여정은 가까이서 보면 굴곡이 많지만 멀리서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 나침반, 기억의 서랍 정리하기. 기억은 단순한 과거의 잔해가 아니라 미래를 비추는 등불입니다. 우리의 뇌 속에는 수많은 서랍이 있습니다. 각 서랍마다 다른 시기, 다른 감정, 다른 사람들과의 추억이 담겨 있지요. 젊은 시절에는 이 서랍들이 무질서하게 열리고 닫히며 때로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이 기억의 서랍을 정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렸을 적 외할머니 댁 마루에 앉아 수박을 먹던 여름날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일상의 한 장면이었을 뿐인데 이제 그 기억은 제게 무더위를 이겨내는 내면의 오아시스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나이 들수록 더 선명한 색채와 향기를 품게 됩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펼치면 순간 찍혔던 사진들이 시간이 지나며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당시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소소한 행복, 그저 지나쳤던 일상의 순간들이 세월의 필터를 통과하며 보석으로 변합니다. 기억의 서랍을 정리한다는 것은 과거의 모든 경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현재의 지혜로 전환하는 능력입니다. 어제의 아픔이 오늘의 약이 되고 옛날의 실패가 지금의 길잡이가 된다면 우리는 과거를 짊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양분 삼아 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밝은 서랍보다 어두운 서랍에 더 자주 머문다는 것입니다. 후회, 상처, 분노의 서랍은 자석처럼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기쁨, 감사, 성취의 서랍도 동등하게 열어보는 균형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경험이 우리를 만든 재료이며 어떤 것도 버릴 것 없이 모두 소중한 것입니다. 고목나무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 나이테에 수많은 이야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가뭄이 있었던 해, 산불이 있었던 해, 특별히 풍요로웠던 해. 그 흔적들이 모여 나무의 역사가 됩니다. 우리의 기억도 그렇습니다. 좋은 시절과 어려운 시절, 기쁨과 슬픔이 모두 우리의 나이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길 때 기억은 짐이 아닌 선물이 됩니다. 세월이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기억에는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두 번째 나침반, 디지털 파도에서 균형 잡기. 변화의 물결 위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세상에 익숙하지만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이 변화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때로 압도되고 때로는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처음 스마트폰을 받았을 때의 당혹감을 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앱과 기능들 사이에서 길을 잃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천천히 한 단계씩 배워나가며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기능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찾아 활용하는 지혜라는 것을 말입니다. 대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동일한 모습을 유지해왔지만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남았습니다. 강풍이 불면 몸을 낮추고 햇살이 강하면 그늘을 만들며 수분이 적으면 깊게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면서도 우리의 본질적 가치와 지혜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손주와 화상통화를 처음 했을 때의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멀리 있는 가족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제게 기술의 참된 가치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세상은 더 넓어집니다. 디지털 세상은 때로 압도적으로 빠르고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모든 변화를 여과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경험이라는 필터가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지, 무엇이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한지를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디지털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는 비결입니다. 세상은 바뀌어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관계의 중요성, 삶의 본질적 가치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떤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등대는 수백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배들에게 길을 비춰왔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해도 그 본질적인 역할은 변하지 않았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환경과 도구는 변해도 우리의 지혜와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길을 비추는 등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가진 특별한 가치입니다. 세 번째 나침반, 신체의 언어 경청하기. 우리 몸은 가장 오래된 친구이자 가장 진실한 스승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종종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한계를 시험하곤 했습니다. 밤을 새워 일하고 무리한 운동을 하며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지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몸은 보다 분명한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느 날 무릎 통증이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짜증이 났습니다.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이 불편했지요. 하지만 점차 깨달았습니다. 이 통증은 적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한 신호라는 것을요. 몸의 언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면서 오히려 더 깊은 건강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노송나무는 천천히 자랍니다. 무리하게 빠른 성장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목재는 단단하고 오래 지속됩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보다는 지속성이, 극단적인 도전보다는 꾸준한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맞게 생활 리듬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몸을 서서히 풀어주는 시간은 이제 제게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과정이 불필요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압니다. 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결국 더 풍요로운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때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기억 속의 자신과 다를 때 혼란스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적인 젊음이 아니라
내면의 품격에서 온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몸의 나이 듦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종류의 우아함과 강인함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은 때로 우리의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멈추라고, 들으라고, 변화하라고 요청합니다. 그 가르침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건강과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약초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은 각 식물이 가진 고유한 성질과 효능을 존중합니다. 너무 일찍 수확하거나 너무 많이 채취하지 않고 자연의 리듬에 맞춰 움직입니다. 우리의 몸도 그런 지혜로운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무리한 요구나 조급함이 아니라 인내와 존중으로 대할 때 몸은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체의 언어를 경청하는 참된 의미입니다. 네 번째 나침반, 느림의 축복 발견하기. 빠르게 가면 많은 것을 지나치게 됩니다. 느리게 걸을 때 비로소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속도와 효율성을 숭배합니다.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이런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종종 삶의 속도를 높이라는 압박을 받곤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느림이 가진 특별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늘 서두르곤 했습니다. 식사도 빨리, 걷는 것도 빨리, 일도 빨리. 그러나 지금은 깊게 호흡하고 천천히 음미하고 충분히 관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느리게 가는 것이 결국 더 많은 것을 얻게 해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도자기 장인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흙을 고르고 물과 잘 섞이게 하고 천천히 형태를 만들고 알맞게 건조시킨 후 감에서 구워내는 모든 과정에 충분한 시간을 허락합니다. 그 느림과 정성이 아름다운 작품을 탄생시키는 것이지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각 순간에 충분한 주의와 정성을 기울일 때 더 깊고 풍요로운 경험이 가능해집니다. 이제는 아침에 창밖을 바라보며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귀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새들의 지저김, 햇살의 미묘한 변화, 구름의 움직임. 이런 작은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을 느낍니다. 느림의 축복은 관계에서도 발견됩니다. 서둘러 결론을 내리거나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그 말의 깊은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논에 물을 대는 농부를 보세요. 물이 너무 빠르게 흐르면 토양을 쓸어가고 너무 느리게 흐르면 고이게 됩니다. 적절한 속도로 흐를 때 비로소 땅은 충분히 물을 머금을 수 있지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적절한 리듬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림은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방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매 순간에 충분히 현존하고 경험의 깊이를 중시하며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런 느림의 지혜를 발견할 때 우리는 세상의 숨가쁜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리듬으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침반, 의존과 독립 사이의 균형.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의 표현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독립성과 자립심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것이 강함의 증거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독립과 의존 사이에 미묘한 균형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됩니다. 허리를 다쳤을 때 처음에는 도움을 청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약하게 보일까 염려했지요. 하지만 점차 깨달았습니다. 적절한 때에 도움을 요청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지혜와 강인함의 표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포도나무는 혼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지대나 다른 구조물에 의지해야 가장 잘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존이 포도나무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덕분에 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지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적절한 의존과 도움은 약점이 아니라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는 남에게 도움을 청할 때에 미묘한 균형을 이해합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하려는 고집도, 모든 것을 남에게 의존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되 여전히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과 바다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강은 독립적으로 흐르지만 결국 바다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리고 바다는 다시 비가 되어 강을 채워줍니다. 이처럼 독립과 의존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하는 순환적 관계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흐르는 강처럼 독립적이고 때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바다처럼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만큼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한 삶의 기술이라는 것을요. 젊었을 때는 항상 주는 위치에 있고 싶었지만 이제는 압니다. 받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통 마을에서는 서로 돕는 품앗이 문화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돕고 내일은 도움을 받는 자연스러운 순환이었지요. 이런 상호 의존의 지혜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완전한 독립이나 의존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건강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그것이 의존과 독립 사이의 균형을 찾는 5번째 나침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5개의 나침반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복잡한 지도를 탐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억의 서랍을 정리하고 디지털 파도 속에서 균형을 잡으며 신체의 언어에 귀 기울이고 느림의 축복을 발견하며 의존과 독립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정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지혜와 평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월의 지도는 명확한 목적지보다는 의미 있는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어디에 도달하느냐보다 어떻게 걸어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요. 인생의 여정은 결코 직선이 아닙니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고 때로는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고 조금씩 지혜를 쌓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그 모든 구불구불한 길이 사실은 완벽한 패턴을 이루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월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어쩌면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결국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것. 서두를 필요도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것. 삶의 리듬을 믿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래된 농부는 날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비에 맞는 일을 하고
해가 나면 해에 맞는 일을 합니다. 모든 계절과 날씨에는 그에 적합한 일과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다양한 시기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단계에는 고유한 과제와 선물이 있으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적응해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5개의 나침반은 결코 완벽한 안내서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여정은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다른 이의 지도를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 나침반들은 단지 방향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 걸음은 여러분 자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만의 독특한 지혜와 통찰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을 때 아마도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충실히 살았는가일 것입니다. 얼마나 깊이 사랑했고, 얼마나 자주 웃었고, 얼마나 기꺼이 용서했고, 얼마나 용감하게 도전했는가가 진정한 삶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저녁 무렵 그 붉은 빛은 우리에게 특별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시작입니다. 더 깊은 지혜, 더 넓은 이해, 더 성숙한 사랑으로 빛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도 따스함과 지혜를 전해줍니다. 이 5개의 나침반이 여러분의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만의 독특한 나침반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침반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직관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